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공주 지역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천 개의 별빛이 가득한 하늘과 푸르른 강물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으며 사람들은 늘 자연에 감사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주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인 새금리 마을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새금리 마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별의 힘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별의 소녀, 이름은 하은이라는 예언의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마을의 언덕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에게 이야기를 건넸고 별들은 그녀에게 기랑이 빛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기랑이 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연의 조화 속에서 번영을 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금리 마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먼 산 너머로부터 장대한 그림자를 가진 존재가 마을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존재는 하나무게 드래곤으로 인해 태어난 그림자 마녀였고 그녀는 공주 지역의 모든 별의 힘을 흡수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하은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먼저 별의 언덕에 올라가 별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간구가 하늘에 닿자 별들이 반짝이며 하은에게 특별한 펜던트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펜던트의 힘은 드래곤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었으며 별의 빛을 모아서 순수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펜던트를 목에 걸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별빛 펜던트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별들의 도움을 받아 강한 방어막을 세우고 그림자 마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마녀는 억센 어둠의 마력으로 방어막을 깨뜨리려 했고 하은은 이제 직접 그녀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혼자서 그림자 마녀의 성체로 향했습니다. 성체는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목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강력하게 빛내며 어둠을 해치고 마녀가 있는 곳까지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그림자 마녀와 하은이 맞섰습니다. 하은은 펜던트를 높이 들어 빛을 발산했고 그 빛은 마녀의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하은에게 어둠을 쏘아 보냈습니다. 하은은 빛과 어둠의 싸움 속에서 피할 곳도 없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하은의 마음속엔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희망이 가득했고 그 희망은 그녀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하은의 펜던트는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폭발하듯 퍼져나갔고 주위의 모든 어둠을 밝게 물들이며 그림자 마녀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별빛이 되살아나며 축복의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은은 이제 평범한 소녀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새금리 마을과 공주 지역은 다시 평화와 번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새금리 마을의 사람들은 하은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매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감사의 축제를 벌였고 별빛 소녀의 전설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하은이 하늘로 올라가 잠드는 날까지 별들은 밤마다 그녀를 위해 빛을 비추며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울진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의 신비를 간직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매일 바다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어부들의 땅이었으며 사람들은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대한 고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바다 깊숙이에는 해룡이라는 신비로운 생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 해룡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며 나타날 때마다 빛나는 비늘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소년인 준현은 해룡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온갖 책과 전설 속의 단서를 연구한 끝에 해룡이 자주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바닷가의 비밀스러운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친구 경민과 함께 그 동굴로 향한 준현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숨겨진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준현과 경민은
동굴로 들어가자마자 반짝이는 빛과 함께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목격했다. 마치 꿈속에 들어온 듯한 이곳은 환상적이었고 두 소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순간 물살이 가리며 커다란 해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룡은 금빛 비늘을 빛내며 두 아이에게 다가와 미소 지었다. 해룡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부드럽고 평온했다. 그는 준영과 경민에게 바다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생물들의 비밀을 들려주었으며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해룡은 두 소년에게 여정을 마무리하기 전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이는 그들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바다의 조각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준영과 경민은 자신들이 겪은 신기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해룡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바다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두 소녀는 마을의 어른이 되어서 도바다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 이렇듯 울진의 바다는 단순한 자연경관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운과 교훈을 주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해룡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그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에 번영하던 시기 상과들이 서로 맞닿은 공주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지금과는 다르게 성체가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백제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공주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간직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마을에는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에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색의 잎이 물들어갔다. 먼 옛날 이곳에 백제의 한 공주가 머물러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녀의 이름은 선화공주였다. 어릴 적부터 선화공주는 절세미인이라 불리며 그녀의 인품과 교양은 백제 전역의 이름이 자자했다. 그러나 영광스럽던 백제 시절도 잠시 내분과 내세의 침입으로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국왕은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야 했고 귀하고 귀한 선화공주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공주의 북쪽 언덕에 위치한 소박한 별궁으로 피신했다. 공주는 가족과 백성이 걱정되어 매일 산책을 나가 사방을 바라보며 그들의 안부를 비는 시간을 가졌다. 언젠가부터 마을의 한 노인이 그녀의 그런 모습에 감명을 받아 매일 그녀에게 은은한 냄새가 나는 차를 건넸다. 공주는 노인의 차를 마시며 잠시 평화를 되찾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선화공주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주님, 이 차는 특별한 행운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차이오니 이 차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선화공주는 깊이 감사드리며 차를 가슴에 품고 늘 가지고 다녔다. 시간이 흘러 전쟁은 점점 격화되었고 어느 날 마을은 적군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공주는 급히 피신해야 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마을을 떠나던 선화공주는 그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그 차를 꺼내어 한 모금 마셨다. 차의 신비한 힘 덕분인지 그녀는 무사히 적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뒤이어 백제의 군대가 도착해 마을을 되찾았고 다시금 평화가 깃들었다. 왠지 모르게 마을의 사람들은 선화공주의 은혜로 평화를 되찾았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이후 공주 마을은 아름다운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기리고자 마을 곳곳에 그녀의 이야기를 새긴 비석을 세우고 매년 봄이면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들꽃으로 마을을 꾸미곤 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전히 이 마을을 걸을 때 그 옛날의 평화롭고 고요한 선화공주의 마음을 느끼곤 한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공주 지역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을의 따뜻한 전설로 사랑받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목포에는 바다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을의 전설을 떠올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닷속에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마녀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대양의 모든 생명을 관장하고 그들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지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의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분노를 사는 인간들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 했다. 목포의 바다 근처에 사는 한 소년, 이름은 윤석이었다. 그는 항상 바다를 동경하며 매일 해안가에 앉아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윤석은 마을의 어부들처럼 되어
대양을 항해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윤석은 아버지를 도와 배를 수리하다가 해변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지도와 신비로운 장식품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도를 펴보았고 그곳에는 목포 앞바다의 한가운데에 십자 표시가 되어 있었다. 윤석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훈과 함께 바다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노를 저어 작은 배를 몰고 지도에 표시된 장소로 항해했다. 한참을 가던 도중 그들은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다. 거친 파도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그들은 배를 잃어버리고 물에 휩쓸리게 되었다. 의식을 잃고 잠드나 싶었던 순간 윤석은 무언가에 의해 바닷속 깊이 끌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바다의 깊숙한 궁전에 놓여져 있었으며 그곳에서 바다 마녀를 만났다. 마녀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해 분노했으나 윤석의 용감함에 감명을 받아 그에게 한 가지 선택을 허락했다. 너는 내가 제시하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다의 손님이 되는 것이다. 윤석은 겁에 질렸지만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시험에 응하기로 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다 마녀가 사랑하는 작은 물고기들이 사는 곳을 정리하고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 환경을 정비했고 성공적으로 첫 번째 시험을 마쳤다. 두 번째 시험은 바다 생물들과의 대화 능력을 발휘해 벗을 구하는 것이었다. 윤석은 자신감 없이 시작했지만 점차 물고기들과의 마음의 소통을 배워갔고 지훈을 찾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 시험은 마녀의 신성한 진주를 보호하는 것. 갑작스런 위험이 다가왔을 때 윤석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진주를 안전하게 지켜냈다. 그의 용감함에 감동한 마녀는 약속대로 윤석과 지훈을 목포의 해안가로 돌려보냈다. 그날 이후로 윤석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목포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세대에 걸쳐 전하곤 했다.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경애를 갖도록 그리고 그 신비를 간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말이다.